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을 여기서 대법원장 시켰는지 드디어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왜냐하면은 이 우국지사적인 대법원장 같으면요, 코드가 맞게 되더라도 우리 윤석열 봤잖아요. 윤석열 총장 봤더라도 있죠. 어떤 자기 조직에 대한 생각, 사법부가 어떤 위치에 한다 생각,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뭐 안 합니다. 그럼요.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그걸 떠나 고마운 거는 대법원장 취임할 때까지 고마운 거고. 그럼. 된 다음부터는 자기는 사법부의 국가의 한 축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이라는 미국은 오히려 사법권 우위 국가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행정부나 입법부가 더 높이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구성원 이 사람들 내가 보호해준다 그럴 건데 이 사람 나는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을 왜 그러면 정치권의 코드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사람을 뽑았냐? 만일에 우국지사적인 아까 제가 이일규 대법원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지사적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라든가 김병로 선생도 우리 상상해 봅시다. 김병로 선생이 대법원장이었다면 아마 대법원장 사표 냈을 거예요. 오히려. 나 그런 짓 못한다.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자기 위치가 되게 취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춘천 법원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 사람 대법관 된다고도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대법관도 못 된다는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성언을 힘입어 대법원장 되면요. 이거는 그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뇌 구조가 거의 달라지듯이. 그래가지고 이 여권의 어떤 뒤에 막후 실력자들이 볼 때 이 좀 대가 센 사람, 윤석열 같이 이런 사람보다는 엄청난 고마움을 느껴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할 사람, 이 사람을 대법원장 하는 게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를 했을 거라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은 얼마든지 법원 내에서 대법원 내에서 해결하고 자정 기능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그걸 검찰한테 수사를 떠넘기고 모든 자료를 다 갖다 바친 그러니까요. 겁니다. 법원 내에서 1, 2차 조사 때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신뢰하는 안철상 지금 어디 대법관이죠. 나왔는데 안 되니까 3차까지 넣었어요. 3차 조사까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우리 일반 대법원장으로서 있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1, 2차 나오면 그냥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물론 뜻은 알겠는데 이 정도면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거 끝까지 봐라. 그렇죠. 그러면 3차까지 봤다니까요. 어디서 오더를 받았던가 본인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던가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저는 없는 오더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건 오더를 받지 않고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대법원장의 지금 그 녹취된 내용을 보면 있죠. 완전히 국회가 시킨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는 5월 22일인가 만났지 않습니까? 4월 달인가 뭐 5월 달에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직 국회가 구성도 안 된 때예요. 원구성이라고 됐으면 모르는데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갖고 6월이 한참 지나서 원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제 당선자 신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내통하고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다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개인하고는 알겠지만은 여권의 최고 실세하고 그러면요. 이야기가 다 된 거죠. 야,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볼 때 뭐 국회 장악, 행정부 장악, 그다음 검찰 장악 다 됐다. 지금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 장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우리 정치권의 말에 예속되도록 만들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 공수처하고 탄핵이다. 탄핵을 아무나 한테는 탄핵이라고 들이댈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들이대냐? 그러면 그 임성근이라든가 사법농단으로 조사받은 사람들, 그 사람 탄핵하면 되겠네. 근데 마침 1심 판결에 위헌적 행위가 나왔어. 아주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오고 그것도 이미 그 당시에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 1심 판결에 위헌적 행위 나왔지? 맞다.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지시가 가고 대법원장은 그거 나왔으니까 벌써 탄핵 이야기 요걸로 탄핵으로 걸면 되겠다. 그건 나오니까 임성근 불러가지고 당신 사표 못 내.
당신은 죽어야 돼. 예. 그냥 죽어서는 안 돼. 사자한테 물려서 죽어야 돼. 옛날에는 효수를 해야 해요. 효수. 뭐 효수는 지가 목을 쳐가지고. 그건 지가 죽이는 거니까 괜찮은데. 아니 그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예. 이 망나니가 목을 쳐서 임금들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장대에다 걸어서 성 밖에다가 걸어놓고 예,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 본보기로 그거예요. 본보기로.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행위를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딱 보면 기본적으로 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대법원장으로서. 그럼요. 사건 분립, 사법부 독립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니 훼손한 이게 거예요. 탄핵 절차가 자기가 무관하게 진행돼 가지고 끝났다. 그때 국회하고 어떻게 이야기 들었다. 이래도 문제인데 이거는 되기도 전에 국회가 탄핵을 할 것이라는 말을 다 듣고 너 사표 받아주지 마. 그 지시까지 받았을 거예요. 안 그러고는 아니 우리 법원에서 있죠. 판사가 사표 내면요. 거의 다 받아줍니다. 그대로.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요. 사표를 낸 법관은 재판에 열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자냐? 재판 받는 사람이 제일 피해자예요. 그렇죠. 국민이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성근 부장이 몸도 아프지만은 그 사표를 냈을 때는 나 재판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 고법에 가서도 거의 재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장도 아마 사무 분담을 아주 가벼운 거 이런 거 맡깁니다. 그 사표 낼 의사가 있는 법관한테는 그 뭐 누가 해도 되는 재판이 있거든요. 예. 맡기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받아줘야죠. 근데 왜 안 받아줬냐? 이거는 결국 누구의 지시가 있다. 아니면 지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쪼에 예. 말이 있을 때 그게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는 자기 사법 행정권을 아주 정치 중립이 아니고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직권 남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은 못 하겠어요. 이게 직권 남용의 사표를 안 받아준 게 그런 말로 회유해가지고 안 받아준 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 다음에 말하고 혹시 근데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건 있죠. 일반 법관도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지만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갖다가 중립을 위반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뭐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그때가는 이 말이 안 드러나가지고 예, 이런 거 가지고 초작게 그렇게 논란을 벌였어도 대법원장이 그랬겠나 그러니까 다들 그랬죠. 그리고 임성근에 대해서 탄핵하는 걸 제가 비난하는데 이런 걸로 대법원장 비난하면 안 돼, 참 탄핵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믿는 거는 적어도 사법부는 공정하게 그리고 진실을 가려주는 재판을 할 것이다. 네. 진실을 가려주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이 진실을 가리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법원장이 재판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했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는 저는 만신창이가 됐다고 봅니다. 예. 이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오고 나서 사법 적폐, 그 적폐 청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네. 그러면서 이 사법부 판사들이 청와대 아니면 일선 판사가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재판을 우물딱 주물딱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확인 사살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말로써.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그 활용점정이란 좋은 말인데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법부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의 마지막 점을 딱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농단으로서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전 무죄 나는데 뭐 청산입니까? 어쨌든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핵심은 재판 거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탄핵 거래가 맞아요. 본인 스스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왜 역사 교훈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또 똑같은 이런 또 사법부에 대한 또 조사가 나와야죠. 누가 이걸 지시를 했느냐. 여기 적폐는 그래서 신적폐가 지금 구적폐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 거의 불행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릇이 요만한 데 있죠. 물을 엄청나게 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박하고 그다음 엉뚱한 짓 하다가 빚지고 자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그래서 김명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있죠. 진정한 애국자였다면 대법원장을 할 만한 사람을 대법원장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적어도 대법관 정도를 지낸 분이 해야 대법원 돌아가는 사정도 잘 알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경험과 경륜을 쌓은 분을 대법원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정도 하면 그릇이 그쪽에도 있죠. 자기 쪽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그릇이 이만했으면은 대법관을 지내고 이렇게 쭉 하면은 그릇이 한 이만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물을 많이 부을 수 있어요. 안 넘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릇이 작은 사람을 해야지 자기들이 컨트롤이 있어. 요만큼만 부어도 잘 넘치니까. 그 감사하게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감사해가지고. 아니, 나 대법원장 명백히 될 거야 한 사람 대법원장 시켜줘도 별로 속으로, 겉으로는 감사하다 하지만 뭐 내 될 사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충성 안 해요, 잘.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갖다가 대법원장 임명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 작게는 사법부에 대해서 찢지 못할 어떤 상처를 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추진 저는 이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 정도면 있죠. 이 정도 사람이면 사퇴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탄핵 소추안 안 내려냐고 기자들이 오늘 물었어요.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피노키오 대법원장 스스로 사직하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꼴을 보면은 탄핵안 소추해봤자 안 돼. 아무 소용이 없,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하게 대법원장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촉구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수원 17기 임성근 판사하고 동기들 이분들도 저도 뭐 17기입니다만은 그 140명 가량이 선언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사퇴를 촉구한다고. 저는 다만 조금 주저하는 바가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이 여권에서 제19 감싸기, 뭐 기득권층의 반항, 뭐 그 맨날 그 18번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피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사퇴를 요구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서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라면 지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뭐 일본어로 말하면 하라끼리 아닙니까? 그거는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퇴한다면은 그래도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김명수 대법원장 이 방송을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법부 길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음의 감사를 하려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럼요. 하면 되는 것이지 사법부 전체를 들어가지고 탄핵이라는 그 재물 위에 재단 위에 재물로 딱 올려놓은 거죠. 그 재단 위에 희생양으로 올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문재인이 지금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 쳐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우리 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 원로들도 상당히 개탄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언론에다 많이 냈더라고요. 그냥 그게 점잖은 말이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이건 뭐 신뢰 훼손 정도를 넘어서 국격을 훼손하는 거다. 국정문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대체 어느 나라 선진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국민의 분개를 사는 일이 있느냐. 대놓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예를 들면은 거짓말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은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하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원래 보도가 나왔지 했었죠. 근데 그것도 부인했죠. 그것도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김도부 의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아니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이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부장은 오히려 사법부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녹취록 없다고. 그러니까 깨면은 사법부가 무너진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쟁이로 돼버리면은 거짓말쟁이 명백히 될 거 아닙니까? 그 녹취록 꺼내면은. 그러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법부는 설 곳이 없다. 임성근 부장이 충정을 가진 거예요. 사법부를 위하는. 그래서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끝까지 언론 보도 되는 것도 싫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그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입장을 들어보려고 전화를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난 전혀 할 말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말도 못 듣고 그 방송에 나갔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억울하지만은 녹취록을 꺼내버리면은 대법원장이 완전히 만신창이 될 것이고. 그렇죠. 대법원장 만신창이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 개인이 만신창이 되는 거나. 그런데 사법부가 만신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 어떤 충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그 본인이 한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본인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처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쟁이로 남는 거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사법부 수장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법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걸 잘 알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대법원장의 처신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위마다 연방 법관들이 그걸 제동 거는 판결을 막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저건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저렇게 내한테 반기를 드는 거다 하니까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사실은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같은 당입니다. 공화당 보수 쪽 대법원장에도 불구하고 그 말 탁 나오니까 우리 법원에는 오바마 법관도 없고 트럼프 법관도 없고 오로지 국민과 미국을 위하는 법관만 있을 뿐이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명언을 했죠. 정말 명언을 했어요. 그런 대법원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 대법원장은 그 문재인 법관만 있을 뿐이다 그래야 되나요? 친문 법관만이. 박근혜-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일선 판사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아직도 법관으로서 자존심과 명예와 그런 소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만 가면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벌써 이번 이야기 나오더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 이재명, 문수미 뭐 대표적인 판결 아닙니까? 친문 대법관들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뒤집어 버리면 또 이번에 김미리 재판장 거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친정부 인사들 재판은 엿가락 느리고 이런 판사에 대해서 본래 중앙법원에 2년이 있으면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3년째 그대로 놔둬요 또. 이거 보고 지금 판사들이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진해서 물러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물러날 사람 같으면 그런 이런 짓은 거짓말도 안 하겠죠. 하지도 않고 그 거짓 문제 얘기하니까 아주 딱 얼굴이 색깔이 변하던데 뭐 텔레비 보니까.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하는 거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송구스럽다는 거는 9개월 전에 한 거 잘 모르고 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물러날 정도 사람이면은 임성근 부장한테 탄핵 때문에 당신 사표 못 받아요 이런 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 정도의 양식이 있으면은